자, 이번 시간에는 KT 위즈에 관한 결산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 전에 제가 이제 4강 후보는 언급을 해드렸고, 그리고 4강 후보 중에서 한 팀 정도는 탈락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나머지 한 두 장을 가지고 각 팀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. 근데 그때도 저는 KT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경쟁자로 보질 않았어요. 그런데 결과는 KT 위즈가 2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.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성과로 봅니다. 그것도 이제 작년도 처음으로 5할 승률을 넘겼는데 금년은 81승 62패 1무승부 창단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의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내년이 저는 KT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은 구구단이 NC가 지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KT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은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만족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전력 자체가 그렇게 탄탄한 구조가 아니고 또 이제 베테랑들의 나이는 자꾸 이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2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스토브릭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어떻게 전력 보관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KT 위즈가 좋은 성적을 올리는 데는 외국인 선수들의 이제 승리가 많이 향상된 게 있겠죠. 지난해 24승인데 금년에 25승.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이제 데스파이네 같은 경우에는 이닝 히터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런 100만 내 게임 체제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고 이닝 히터 역할을 잘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. 그 역할을 데스파이네는 잘 해주었습니다. 그러나 데스파이네는 아무래도 이제 좌타자의 약점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포스트 시즌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공이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고 빨리 노출되고 이런 또 약점이 있거든요. 쿠에바스는 금년에도 역시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. 그러나 평균 자책점은 4.10으로 지난해 3.62보다 좀 좋지 않았습니다. 쿠에바스는 또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될지 또 조정을 해야 될지 재계약을 한다면 그렇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결국은 2위까지 올라간 원동력 중에 지금 하나는 국내파 선발들의 수준 향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소행준으로 봐야 되겠죠. 근데 소행준 같은 경우는 3.86의 평균 자책점 7월 이후에 성적이 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그러면서 또 포스트 시즌에 워낙 좋은 피칭을 했기 때문에 단숨에 지금 전국구 스타로 컸습니다. 잘 아시겠습니다는 소행진 선수가 레파토리에서의 변화, 즉 커트를 장착을 하면서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KT 위즈도 전력 분석팀의 힘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 어떤 분석 결과를 현장에서 잘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런가 이런 것들이 신생팀이 타 팀보다는 좀 불리할 것 같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신생팀이 그런 것들을 더 잘해요. KT도 그렇고 NC도 그렇고. 왜냐하면은 기존의 팀들은 돈만 있으면 지금 성적 좋지 않은 팀 보면은 예전 하던 행식 그대로 오는 구단들이 제법 있거든요. 근데 이미 이런 또 이제 IT 쪽에 가깝고 통신 쪽에 가깝고 이런 기업들은 또 다르거든요. 신생팀 9구단, 10구단이 그런 또 이점도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문제는 이제 KT 위즈가 구원 쪽에서의 문제다. 특히 이제 김재윤 선수가 3.1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는 블론 세이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지금 주건은 상당히 좋습니다는 그 외에 이제 자완 쪽에서도 좀 더 안정감을 주는 투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격은 아무래도 이제 로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고 또 그런데 홈에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난한 리그 최고의 타자로 부상한 이제 로하스인데 이 로하스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KT는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거의 배에 가까운 지금 배팅을 하니까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. 로하스가 빠져나가면은 KT의 전력은
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황재균, 박경수, 유한준인데 특히 유한준, 박경수는 지금 이제 그 나이 등을 감안한다면은 내년에는 더 금년보다는 수비 범위, 순발력, 스피드 이런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젊은 선수들이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그 베테랑들이 타점 올리는 능력이라든지 또 중요한 순간에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르거든요.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꿔 나갈지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공격력은 금년에 성공이고 상당히 좋았고 팀 홈런도 163개로 2위로 상당히 좋았고 팀 득점도 813득점으로 3위 상당히 좋았다.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격에서는 보완 점수를 주도 좋다고 보여집니다. 자, 또 하나 이제 좋아진 것은 우리 이제 스몰 베이스볼 하는 이 동양권에서 한국 야구가 그렇습니다만은 도루라든지 추가 진루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베테랑들 느린 선수와 빠른 선수 확이 구별이 되는 게 지금 KT거든요. 유한준, 박경수, 장성우 좀 느리잖아요. 그런데 또 빠른 선수는 또 상당히 빠르거든요.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도루가 지금 심우준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106개로 팀 도루가 3위, 추가 진루율이 중요한데 44.9%로 지금 2위입니다. 10개 팀 중에.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포스트 시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포스트 시즌은 이제 그 베테랑들이 나오는데 그 베테랑들이 나오면서 추가 진루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. 안타 3개인데 1사 만루가 됐습니다. 심우준 3루 땅볼, 허경민에게 가서 더블 플레이 당했어요.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스피드가 가미된 야구 그런 구성원들이 좀 더 많아야 된다. 그런 것들을 좀 보완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외야 쪽입니다만은 어시스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 또 그런데 배정대 조용호가 금년에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배정대나 조용호는 내년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건 김민혁이 좀 더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KT 위즈는 금년도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만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는데 그래도 포수 쪽에서 지금 장성호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장성호가 허리라든지 이게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또 그런 숙제는 안고 있다. 젊은 포수들이 뒤를 좀 받쳐줘야 돼요. 지금 이용구, 허도환, 강현우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과연 그 빡빡한 스케줄에서 누가 장성호와 함께 좀 나누어 뛸 수 있는 그런 실력 갖춘 포수가 뒤를 받쳐주는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금년 시즌 보면 소행준이라는 아주 걸출한 투수가 신인에서 나왔다. 13승입니다. 6패 3.86 거의 뭐 신인왕 되겠죠. 그다음에 배정대 또 수비에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근데 배정대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조금 이제 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역시 수준급의 투수가 나와서 아주 치열한 게임을 할때 본인의 역량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. 자,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KT 위즈는 이제 금년에 2위를 하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포스트 시즌에 나가면서 이제 안정되고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수들 중에서 지금 나이 든 선수들이 있고 몸 상태가 전 게임을 소화하기는 어려운 그런 선수들이 있고 스피드는 떨어져 있다.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이냐 하는 문제, 그리고 로하스가 잔류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, 또 FA로 전략을 보강을 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이강철 감독이 시즌 중에 3년 총에 20억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. 이런 것들은 구단의 어떤 운영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. 이강철 감독도 외유 내강형인데 좋은 리더십으로 지금 팀을 이끌고 있다. 이렇게 본다면 내년에 각 팀들이 다 전력이 좋으면 좋아지겠습니다만은 KT 위즈도 2위에 만족하지 않고
정말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우승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트레이더라든지 FA 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. 금년은 어쨌든 KT 위즈가 뭐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봅니다.